어머니의 자녀 교육 중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입시 제도가 없어지고 번호를 받아 학교를 배정받았다. 3번을 뽑았다. 아주 공교롭게도 부산중학교로 배정받았다. 학교 이름은 초량중학교로 바뀌었다. 버스를 타고 30여 분을 가야 했다. 버스비는 입석은 10원이었고 좌석은 20원이었다.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었다. 짐짝이었고 파김치가 된 상태로 등교하였다. 학교를 걸어만 다니다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차를 타야 하니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사촌 형은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바람에 자기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종 사촌 누님이 내려오게 되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손영구는 수영중학으로 배정받았다. 명문중학이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다. 바로 옆에 부산고가 있었고 드물게 강당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야구부도 명문이었고 전통을 자랑하였다. 1학년 때는 10반이었고 2학년 때는 5반, 3학년 때에는 8반이었다. 1학년 담임은 국어였고 박순도 선생님이었으며 2학년 때는 이행남 선생으로 국사 선생님이었고 3학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2학년 때에는 수학을 2번 연속해서 만점을 받기도 하였다. 1학년 때에는 미술을 연속 2번 만점을 받기도 했다. 2학년 때에는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렸다. 본 개막식 전 리허설에 가서 관람하는 것에 초청이 되었다. 한 반에 한 명씩 제일 모범되는 이가 초청되었는데 선발이 되었다. 마스게임 카드 섹션을 보고 무척이나 신기했고 감개무량했다. 2학년 때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 충남의 아산 현충사도 들렀다. 처음으로 서울을 갔고 지하철도 구경을 했다. 창경원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2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옆집 친구의 소개로 여름 성경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기독교 침례였고 노세백이라는 목사분이었다. 평화봉사단으로 온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기도 했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다. 고2까지 3년 정도를 다녔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가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공작반이란 곳에 가입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톱질 망치질을 배웠고 나중에는 목각을 하게 되었다. 왼쪽 손가락을 베기도 했다.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졸업할 때는 공로상을 받았다. 공작반의 후계자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얼마 전 고향에 갔는데 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문을 닫은 폐교를 개량해 만든 것이었는데 그곳에 그때 미술부장을 했던 김영군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항상 누구로 내 뒤를 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되어 중3 때에는 성적이 상당히 떨어졌다. 중학 시절에는 집에 외사촌 형이 숙식을 하며 공장에 다녔다. 중학 2학년 시절에는 처음으로 바둑을 접하게 되었다. 동네 초입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평상을 하나 놓아두었는데 그곳이 바둑을 두는 곳이었다. 바둑은 그냥 두는 법이 없었다. 항상 방당 100원의 내기가 벌어졌다. 만빵이면 1000원이 날아갔다. 처음 바둑을 접해 제대로 바둑을 모르던 초보자가 20만 원을 잃고 나서 5급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일수불태였고 훈수도 할 수 없었다. 학교만 파하면 한동안 그곳에 들러 관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급수로 13급쯤 되었을까 제법 둔다고 오만방자해져 있을 때였다. 상당한 고수라고 여겨지는 2급이라고 하는 분이 왔다. 바둑급수로 고수였고 하늘 같은 분과의 대국기회가 잡혔다. 젖바둑 13점이었다. 승패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만빵패였다. 나중에 보니 반상의 대부분이 다 죽어 있었다. 정말 창피해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바둑에서 막상 시합을 하면 웬만해서 지지 않았다. 동네 23년 연배의 형들에게도 결코 주눅 들지 않고 상대해 왔었고 그들과 대등하게 겨루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패하고 만 것이었다. 여름 내내 주야장천 바둑에 몰두하였다. 거의 5급 정도 수준까지 간 것 같았다. 바둑에 있어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지만 다른 한 분야인 장기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부친의 장기 실력은 대단했다. 보통 실력이 아니었다. 번번이 지고 나서 화장실 가서 어린 마음에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잘 두진 않았지만 두기만 하면 패했던 기억밖에 없는 듯하다. 고스톱 등 화투를 잘하진 않았지만 장기에는 세월의 연륜이 아주 깊이 묻어났던 것 같다. 중학교를 마치고 졸업식을 할 때에는 부모님이 오셨다. 생활도 얼마만큼 안정된 탓도 있었지만 그런 때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았다. 식이 끝나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 때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영어 등을 배우느라 손영군과 형 같이 부산대공대 조선공학과 재학생에게서 과외를 받기도 했다. 고등학교는 부산 제1의 명문으로 갔다. 10번을 뽑았는데 행운이었다. 중학교 친구였던 이 영구는영 해광고로 배정받았다. 집과는 더 멀어졌다.
1시간 열흘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학교로 올라가는 길도 장난이 아닐 정도였다. 3학년은 저승사자였다. 얼마나 혹독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치가 떨릴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동장 스탠드에서 응원을 배웠다. 몸동작, 노래, 구호 등 점심시간마다 목이 터져라 응원 연습을 했다. 입학하자마자 시험에 공부에 힘에 붙였다. 새로운 것에 적응이 쉽지 않은 터라. 어떻게 3년을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늘 같은 선배들이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삼자 배지를 달고 다니는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사람들은 별종으로 보일만 했다. 야구장에서의 기합 등은 명문고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2학년 때에는 불세출의 영웅 최 선배 덕에 청룡기 야구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학년 1학기까지 학교 적응 기간이었다. 1학년은 5반이었고 강창구라는 영어 선생님이 담임이었다. 당신께서 직접 과외를 시켜주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정부에서의 과외 금지 조치로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선생님들은 쟁쟁하신 분들이 많았다. 와세다대를 나오신 분도 있었고 전국 제1의 선생님들이었다. 2학년 때에는 10반이었고 박지선 선생님이었다. 또다시 영어 선생님이었다. 3학년 때에는 홍성천 선생님이었고 3반이었다. 3년대 영어 선생님만 담임으로 만났다. 3학년 때에는 특별반 1합시고 한 개 반을 선발해서 만들었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반으로 편성되었다. 2학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 그때까지 심취해 있던 교회도 끊었다. 학교 교실에 늦게까지 남아 밤늦게까지 공부에 열중하였다. 2학년을 마치고 나니 그런 때로 성적이 향상되어 있었다. 2학년을 마칠 때쯤에는 탄력이 붙어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거의 막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떤 때는 시간이 늦어 학교에서 조방 앞까지 밖에 못 가서 그곳에서 걸어서 집에까지 가는 바람에 새벽녘에 들어가기도 했다.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녀석들을 무지 부러워하였다. 3학년만 들어갈 자격이 있었다. 2학년 때에는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사춘기를 지나 수염도 났고 조숙한 녀석들은 흡연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설악산의 울산바위, 흔들바위 등을 보고 내려왔다. 경포대에도 들렀다. 학교 뒷산에 올라가 놀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대로 된 방을 하나 배정받았다. 불을 떼지 않아 차가웠지만 독자 공간을 갖는 것이 무척 기뻤다. 친구들이 한 번씩 놀러 오기도 했다. 공부할 때는 초저녁에는 자고 주로 야심한 시간에 삼라만상이 잠든 시간에 했다. 3학년이 되자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렀다. 학원 시험도 있었고 시시각각으로 시험이 있었다. 방학은 일주일이 주어졌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를 나갔다. 강행군이었고 힘든 나날들이었다. 방학이 끝나자 또다시 시험이 치러졌다. 문과에서 10등 이내의 성적이 나왔다. 문과 10명, 이과 10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3만 원씩 주었다. 학교를 하루도 안 나온 녀석이 있었는데 성적이 더 좋았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야말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서 사촌 동생이 부산으로 내려왔다. 하숙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 같이 지내게 되었다. 늦게 돌아오는 수험생활이었기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예비고사를 치르고 본고사를 치렀다. 졸업을 하고서는 해운대 바닷가로 가서 끝나는 청소년 시절의 작별을 고하고 앞으로 전개될 성인시대에 대한 결심을 굳건히 했다. 힘들었고 어려웠었지만 그런 때로 순탄하였고 별 무리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인생의 전반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